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어제는요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저 멀리 보이던 산이 오늘은 아주 가까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가끔씩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툴 때가 있어요. 지나고 보면 뭐 별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할 때가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다투신 일이 있으시다면 빨리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다툴 쟁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다툴 쟁자를 살펴보면 이제 손톱조에 요 가운데 자가 우리 이제 손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또 해서 오른손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른손 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얘는 갈고리를 뜻해요. 갈고리 걸자가 되겠지요. 하여서 이 어떠한 물건을 놓고 위아래로 손으로 잡아당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얘가 이제 다툴 쟁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근데 또 아주 재미있게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요. 얘도 손톱조니까 손을 의미하고 여기도 가운데 손을 의미합니다. 얘는 갈고리예요. 자, 봅시다. 손과 손에 갈고리를 들고 다툰다 해서 얘가 다툴 쟁자가 되겠습니다. 이자와 관련해서는요, 전쟁이 있겠고 또 쟁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자는 이미 배우셨죠? 싸움 전자. 두 사람이 갑옷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싸운다 해서 싸움 전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쟁탈에서 탈자를 한번 살펴보지요. 이 빼앗을 탈자는 큰 대자에 세추, 그 다음에 마디천, 손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서 뜻하는 거는 이 새가 손에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없어졌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기억도 하지만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거. 큰 대자니까 큰 새가 손에서 도망을 갔다. 날아갔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아주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빼앗을 탈, 또 날아가서 없어졌으니까 얘가 없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와 또 약탈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쟁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펼전자가 되겠는데요. 이 자를 살펴보면요, 이제 주검시와 가운데 자는 스물립 해서 스물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리키고요. 요 아래자를 살펴보면 여러분 감이 오시죠? 보시는 것처럼 옷을 의미하는 옷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검시자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예사롭지 않게 서 있는 모습,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글자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 옷은 누구의 옷이냐면 왕후의 옷이에요. 자, 봅시다. 이 왕후의 그 옷이 20개나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옷을 20벌이나 되는 옷을 펼쳐놓고 자랑을 한다 해서 얘가 펼전자가 되겠습니다. 옷이 많으면 그 옷을 입고 막 이래저래 이렇게 재면서 자기의 몸매를 과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펼전자에는. 그래서 이 전자와 관련해서 우리 전시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그림 갤러리에 가보면 이 벽을 쭉 따라서 그림을 딱 펼쳐놔서 이렇게 붙여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펼전, 또 자랑도 하게 된다는 뜻이겠지요. 이 펴다라고 하는 뜻 외에 쫙 이렇게 펼쳐서 늘려놓으니까 느리다 또는 살피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가계점자가 되겠어요. 이 가계점자는 얘가 이제 지범자죠. 지범 또는 어모라고 하고 이 가운데 자를 차지할 점 또는 우리가 점을 본다고 해서 점칠 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글자에서는 차지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집이 시장의 한 곳을 차지하고 물건을 파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얘가 이제 가게 점자가 됩니다. 요것을 우리는 점복자라고 하죠. 예, 산 가지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 그 다음에 입구자가 결합이 돼서 점을 보면서 입으로 묻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길과 흉을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점칠 점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가게는 집이 시장의 한 곳, 일정한 곳을 차지하고 물건을 파는 곳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잠잘숙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 잠잘숙자를 살펴보면 얘가 이제 진면자죠. 진면자고요. 요 가운데 자를 우리는 일백백 또는 우두머리 백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뜻하는 글자예요.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집인데 어떤 집? 1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다 해서 얘가 이제 잠잘숙자가 되겠는데요. 제가 방금 요 자를 또 우리가 다르게 살펴보면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100명의 사람 중에 사람인 자, 특별한 사람, 즉 우두머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우두머리, 그래서 우두머리 백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숙자 외에 별수라고 또 소리가 나는데요. 그 모든 별자리들의 그 모아놓은 별들을 갖다가 우리는 성수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잠잘숙자와 별수자 이렇게 두 개의 소리가 난다는 거 같이 챙기시고요. 이 숙자와 관련해서는 뭐 숙소가 있겠고 또 잠을 자는 곳이니까 숙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매질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매질약자는요, 얘가 이제 실사자죠. 실사자에 얘는 손잡이가 달린 국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이작자. 실로 작은 매듭을 짓는다 라고 하는 뜻에서 얘가 매질약자가 되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매질약자와 관련해서 우리 약혼이라고 하잖아요. 이 약혼에서 이 혼자를 한번 살펴보죠. 이 계집 여자에다가 요 자를 우리는 점을 혼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두울 혼. 이것은 이렇게 낮을 젖자지요. 해가 낮아진다니까 내려가니까 밤을 뜻하게 되고 그래서 어두워진다 해서 어둡다, 어두울 혼, 저문다 해서 점을 혼자예요. 여기 이제 계집 여자가 결합이 돼서 혼이 날 혼자가 되는데 아주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갈 때 저녁에 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자에다가 점을 혼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요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날아가서 해를 가리키는 해 일자만 있다는 거. 이거 잘 챙기세요. 그래서 혼이 날 혼자, 약혼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기를 양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를 양자를 살펴보면요. 양양자와 밥식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양에게 밥, 즉 먹이를 주어서 기른다 라는 뜻에서 얘가 기를 양자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자들이 이해하기에 정말 쉬운 자들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먹이를 주어서 기른다 라는 뜻에서 기를 양자가 되고요. 여기에 또 이제 봉양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봉양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은 우리에게 고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밥식은 우리에게 또 그 식사를 제공하니까 양은 우리에게 고기를 준다 라는 뜻에서 확장이 돼서 봉양하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 이제 담기게 되는데요. 기르다와 이 봉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의미겠죠. 이 봉양은 우리 부모님이나 나보다 그 높은 사람을 섬기고
받들어 모신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봉양하다. 그 다음에 이 기를 양자와 관련해서는요, 그 양성이 있겠고 또 기르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한자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남을 여자가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는 밥식자라고 하죠. 방금 전에 우리가 밥식을 이렇게 배웠죠. 이 밥식자가 다른 자와 결합이 되면 요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약간 모양이 바뀌었죠.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요 우측에 있는 자도 별도로 이 같은 뜻을 가진 남을 여자예요. 이것은 나무 위에 작은 오두막집을 지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남을 여자 같은 뜻인데 이 남을 여자에 요 한자만 써도 속자가 돼요. 같은 남을 여자입니다. 밥이 음식이 남는다 라고 하는 뜻에서 남을 여자 또는 나머지, 또 어떤 여유를 뜻합니다. 여유를 뜻해요. 그래서 남다, 나머지, 여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남을 여자에서는 여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라고 하는 뜻에서는 자녀, 즉 뭐 자녀분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할 때 자녀, 그 다음에 여유의 뜻은 우리가 여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여가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을 여자 챙기시고 이 밥식자가 다른 자와 결합이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남는다는 거. 음식이 남는다라는 뜻에서 남을 여자가 된다는 거. 챙기셨지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한자는 차례 서자가 되겠습니다. 이 서자를 살펴보면요, 얘가 이제 지범자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머라고 하죠. 여기에다 얘는 줄 여자라고 합니다. 또는 나여. 먼저 이 줄 여자를 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옷감에 천을 짤 때 북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실을 꼬여서 서로 왔다 갔다,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을 짜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다 해서 얘가 이제 줄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차례 서자에서는 얘가 집엄자죠. 이런 그 부수가 들어가면 다 집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아주 옛날에 큰 집을 보면 집안에 뭐 사랑채, 안채, 또 뭐 별채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각각 구분 짓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담을 싸서 구별을 짓는다. 차례로 담을 싸서 구별을 짓는다 해서 얘가 차례 서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담을 쌌으니까 여기에 이제 담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요 자는 잘못하면 아들 자자로 쓰기가 쉬우신데요. 아들 자자는 아닙니다. 요렇게 여기에 마늘 모자가 뒤집어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구부려서 여기 갈고리 걸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줄 여자라고 합니다. 이 서자와 관련해서는 순서 또는 서열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마음이 좀 우울했던 분이 계신다면 화창하게 맑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도 꾹 누르시는 거 잊지 않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참, 댓글도 남기셔서 같이 소통하면 참 좋겠습니다. 댓글 올리시는 거 잊지 않기예요.